지금은 김해 복리단길에 있는 카페 거리에 와 있는데요. 김해에 떠오르는 데이트 코스이다 보니까 젊은 층인 데이트 코스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, 요 거리를 좀 돌아다니면서 카페 내부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긴 좀 힘들고, 카페 외부 입구 파사드 전체적인 전면부를 봤을 때 컨셉을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한번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. 사실 이제 공방이나 음식점 같은 매장들도 인테리어가 예쁜 가게들이 많지만, 오늘 저희는 카페 인테리어를 위주로 조금 둘러볼 예정이고요. 여기는 보면 전체적으로 좀 화이트 톤으로 맞추고, 입구를 보면 저기 라운드도 잡혀 있고 하니까 요거 드라이비트로 마감을 한 것 같거든요. 드라이비트로 마감했고, 바닥에는 하얀 조약돌로 포인트를 많이 줬고, 요즘은 아파트 베란다에도 요 DIY로 직접 손수 요 베란다 바닥에 흰색 조약돌을 깔아서 포인트를 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 드라이비트를 사용했을 때 장점이 있다면, 다른 외장 자재들에 비해서 그나마 좀 저렴한 편이고, 질감이랑 색상을 구현하기가 되게 다양하고 조화롭게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조금 여기는 살짝 드라이비트 치고는 부드러운 느낌, 그런데 농도를 조절해서 질감을 조금 더 거칠고 까끌까끌하게 할 수도 있고, 이거보다 더 부드러운 구름 같은 질감을 형성할 수도 있고, 색상도 아주 다양한 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드라이비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싸고 단열성도 좋고, 비슷한 걸로는 안티스타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드라이비트를 좀 선호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이번에 새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 같은데, 밖에서 살짝 구경만 했을 때는 뭔가 카페가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음식점 같은 느낌은 안 들지만, 어떤 매장이 들어올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. 이거 보면 여기는 철제로 파사드를, 외부 입구 파사드 작업에는 목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철제로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, 아무래도 햇빛과 요 기상 여건에 있어서는 목재보다는 철제가 조금 더 내구성이 많이 좋다고 할 수 있죠. 모든 자재는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, 아무래도 목재는 철제에 비해 그 수명이 많이 짧다 보니까 아무리 방수 합판, 태거 합판 이런 걸 써도 5년 정도로 보거든요. 근데 이 철제는 5년이 지나도 도장만 깔끔하게 잘 돼 있으면 끄떡없기 때문에 철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도장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? 우선 외부다 보니까 녹 쓸면 안 되고, 그러면 녹막이 칠도 해줘야 되고, 철제에는 밴디코트, 즉 바데라 하는데, 금속 도장 표면 처리할 때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라고 줄여서 폴리바데 혹은 포리퍼티 뭐 다양하게들 부르는데, 정식 네임은 이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거든요. 그게 이제 건조가 빠르고 작업성이 엄청 좋은 장점이 있는데, 보통 이제 자동차 수리에도 사용이 되고, 여기랑 같은 집인 것 같기도 하고, 여기도 인테리어 공사 안내문 붙어 있잖아요. 예전에는 이제 저런 안내문, 그리고 아파트 공사를 하게 되면 보양, 청소 이런 게 한 뭐 10몇 년 전, 20년 전에는 당연시 되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, 요새는 절대 5시 이후 작업 금지, 뭐 주말 작업 금지, 그리고 안내문 다 해야 되고 신고 다 해야 되고, 공용구역 이제 보양도 철저하게 다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죠. 그래도 인테리어 업체에서 그런 사전 밑작업들을 좀 철저하게 해주면 그 세대 혹은 매장 주인의 이미지로 직결되기 때문에, 그런 점들을 생각해서 저희는 좀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저기 보시면 요 꽃 공방 같은데, 저런 브라운 톤의 계열도 은근히 이 지역에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특히나 이런 몰딩 있잖아요. 이상하게 요 톤 계열의 요 몰딩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런 프레임이 사실은 조금 포인트가 되는데, 블랙 앤 화이트 좀 모던한 디자인이 들어갈 때는 이런 프레임으로 포인트를 주기에는 그 컨셉과 맞지 않기 때문에, 블랙 앤 화이트는 이제 미니멀 모던하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고 아주 평면적인 공간으로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합판 나무도 최대한 질감 있는, 무늬 있는, 그리고 요 질감과 무늬로 표현하기에 조금 힘든 넓은 공간에는 이런 식으로 몰딩으로 포인트를 주는 작업 방식도 많이 사용되죠. 그래, 저기 아까 지나친 저 사진관도 보시면 요 매장이랑 똑같이 요 갈색 톤에다가 프레임이 많이 둘러져 있는 게
보실 수 있고요. 여기 바로 옆에 미야상회 요 문 유리 밑에 보시면 저기는 이제 튀어나온 프레임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간 형태, 옛날 주택들 이제 문 아파트나 주택 문처럼 안으로 들어간 형태의 프레임으로, 여기도 마찬가지죠. 그 갈색에는 꼭 저런 식으로 프레임이 들어간다는 거. 이제 갈색 문 보시면 꼭 저런 프레임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. 또 이런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면 카페가 정말 많은 게 이 복리단길의 특징이자 장점인데, 이렇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 이외에도 다른 여러 다양한 매장들이 많아서 조금 데이트 코스로 더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. 테라코타 형식으로 갈색 타일과 요 바닥재를 사용해서 아까 본 것처럼 요 뭐 브라운 톤 계열해서 나무로 목재로 뭐 프레임을 주고 그런 형태가 아니라 테라코타 타일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. 요 선택지가 좀 그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새는 젊은 층들이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유로풍, 앤틱, 빈티지가 조금 유행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. 점포동, 부산 점포동 카페거리에 가면 그런 컨셉의 매장이 엄청 많아요. 뭐 소품샵, 아니면은 카페, 아니면은 술집, 아니면 바 같은데 전부 요 한국 특유의 디자인보다는 이자카야, 아니면 요 유로풍의 소품샵, 아니면은 일식집들, 그런 게 많이 자리 잡고 있고, 이런 젊은 세대들이 데이트하는 장소에서는 조금 한식과 관련된 디자인은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 같아요. 요새 아무래도 일본 여행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또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시대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의 음식점과 카페 디자인이 딱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. 여기처럼 화이트 오트밀 블랙을 사용한 깔끔한 컨셉의 인테리어, 혹은 그 옆에 샤브샤브 집처럼 갈색 톤을 이용한 조금 옛날 풍스러운 느낌을 내는, 이것도 저 옆에 테라코타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컨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요새는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저 두 가지 컨셉이. 사실 실제로도 지나가면서 보면 이런 매장처럼 생긴 지 좀 오래된 매장이 아니라 새로 지었다 생각되는 매장들은 전부 다 비슷한 톤으로 되어 있잖아요. 이렇게 보시면 외부 파사드는 주로 여기 이 매장은 금속재로 이제 파사드 구성이 되어 있는데, 보통 목재 그리고 금속재 두 개로 파사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, 그 자재에 대한 선택은 요 환경에 맞게 그리고 그 매장 컨셉에 맞게 선택을 하는 편이죠. 왜냐하면 금속재로 표현이 안 되는 건 또 목재로 표현이 가능하기도 하고, 목재 위에 표현이 안 되는 게 또 금속재 위에 조금 더 수월하게 표현이 되는 디자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벽 타일을 붙이는 분들도 많고,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어닝과 간판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어닝과 간판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디자인만 쭉 해놓으면 결국 텅 빈 것처럼 허허벌판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. 왜냐면 이 매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잡고 어닝과 간판만 딱딱딱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. 엄청 허전하거든요. 그런데 어닝이랑 간판만 딱 들어오는 순간 그 허전하던 외부 파사드 입구가 꽉 차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처음에 상업공간 인테리어를 하실 때 외부 입구가 내가 원하는 것처럼 안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간판이랑 어닝까지 들어왔을 때 그 느낌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매장이 음식도 엄청 맛있고 장사가 엄청 잘 돼서 항상 웨이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 매장은